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고 어떻게 시장을 준비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이야기 나눠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체크를 해보죠, 미리.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 IT 쪽으로의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죠.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수급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은 시장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오면 지수의 고점을 확인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구간에 오면 일정 부분 수익을 또 챙기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글로벌 지수 그리고 요일적으로 우리가 내일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이다 보니 수급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쉬어갈 타이밍에 뭐 어느 정도 막 이런 상황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뭐 조정이나 쉼은 뭐 당연한 거다라고 네.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이사님은 어떤 섹터 요즘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오늘 시총 상단 종목들 안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하면 자동차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보자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부담이 살짝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업들 중에 올라오는 중소형주를 봤더니 차량용 반도체 쪽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ISC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KC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자동차 반도체 안에서도 당연히 종목별로의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이제 매기세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결국 이런 악재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력.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차량용 반도체 리스트가 쭉 나가고 있는데 아니 차량용 반도체 좋다 그랬는데 왜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은 다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포인트로 꼽는 것은 다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국산화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매수세가 저는 쏠리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주에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도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수익 난 것은 좀 매도를 하고 다음 주에 지표 발표 나고 나서 방향 보고 결정하자. 오늘 이제 그러한 좀 투심이 많이 좀 쏠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테마적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고 저는 다음 주 기준으로 본다면 섹터 내 순환매를 이제 이용해서 차량용 반도체 중소형주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주간뿐만 아니고 1월 달 들어오면서 2차 전지 대장주에 좀 가려진 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폐배터리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삼성 SDI도 잘 버텨주고 LG에너지솔루션도 보호해소 물량에 따른 부담감이 있지만 결국 잘 버텨줬는데 아무래도 이 대장주 쪽으로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은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못 받았었거든요. 결국엔 배터리 소재 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그 다음 섹터가 다음에 그 리사이클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폐배터리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 한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실적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 좀 살펴봐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지 네. 좀 알려주시죠. 일단 다음 주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섹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좋겠지만 필수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 보안 관련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안 쪽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대장주인 안랩 같은 경우에는 보안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보안, 그러니까 안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오늘 또 이글루라는 기업도 또 보안 쪽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시세 탄력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주 한번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보안 쪽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네.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하는 공략할 것은 만한, 네.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공략주는요, 좀 뜬금맞을 수 있겠지만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예. 보안에서. 아니, 전기차 폐배터리 이야기하다가 보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조선으로. 조선 기자재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좀 올려드릴 텐데.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그쵸? 파는 거죠. 네. 높은 가격에 사도 됩니다. 왜?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되니까요. 어차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혹은 이번 주 초에 시장이 좋을 때 한번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조선기자재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밀리다 보니 남들 갈 때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당장 부진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작년에 원자재 가격 올라온 부분 판가에 선가에 모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선가를 내려주나요?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그동안 힘들었던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힘든 그 구간을 좀 역설적으로 역발상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동성화인텍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성화인텍은 많은 조선 그 모델 중에 결국엔 LNG 본행 쪽을 집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성화인텍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네. 월요일 날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저는 깔끔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이네요. 그렇죠. 1,500원이라는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를 하시면서 일단은 상단 13,000원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한번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더 볼 수 있다면 저는 15,000원까지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조선 기자재 업종의 종목을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공략을 해보죠. 오히려 지금 좀 소외되어 있고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월요일에 한번 저희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